예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급식마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2030 경기 미래교육의 4가지 질문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나온 버전이고요.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내다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203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10년치 앞당겨진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발빠릅니다. S-Oil에서는 비전 2030이라는 성장 전략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2030 로드맵을 발표한다든지 그린 2030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계에서는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경기 미래교육이 어떻게 펼쳐질지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의 첫 번째는요, 2030 경기 미래교육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창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 경기 미래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을 거거든요. 바로 경기 미래교육이 10년치 미래를 전망하여서 미리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30 경기 미래교육의 3가지 비전,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지향점인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도 보이시지요? 우리는 5쪽에 있는 준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6가지 미래사회 전망이 드러나 있고요. 각각의 전망에 대해서 교육에게 시사하는 바, 교육의 방향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 증대입니다.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는 로봇이나 또는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LG전자와 우아한 형제들은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대신 서빙 로봇을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로봇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부가 가치의 직업이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한다기보다는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고부가 가치의 직업이나 산업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고 그것을 개발해야 될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러기 때문에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전문직이 된다든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대기업을 들어가겠다든지 라고 하는 정해진 그런 루틴, 우리의 정해진 한 가지 길, 요런 곳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겠더라. 그래서 창업기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경기도의 각 곳에 남양주나 구리나 이런 곳에 경기벤처 창업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이곳을 학생들이 방문해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창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본다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점에 보시게 되면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강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2030 경기교육 미래 포럼, 3차 포럼이죠. 여기서 프로젝트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학생들이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모여서 그것을 같이 수행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식의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좋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프로젝트 학습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학습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전문적 지식만 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사회는 복잡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학문적으로 융합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교육 불평등.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데요. 교육뿐만 아니라 이번 2020년, 2021년 앞으로의 키워드는 불평등, 격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엄청 격차가 벌어졌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점입니다. 온라인 학습, 학교 밖 학습장 등 다양한 배움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배움을 통해서 배움의 여러 가지 경로를 인정하게 되면 각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은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야겠지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확대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따로 떼내서 얘네들에게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멘토링을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030 경기 미래교육의 개별화 교육 확대는 아무래도 뒤에서 언급될 경기 교육 관리 시스템 이런 플랫폼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학생 수준에 맞춘다는 건 뭐죠? 학생이 초등, 중등, 고등에서 학습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력을 알아야 하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생이 원하기만 하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종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저장소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콘텐츠들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 전문 지식들이 이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개별 학습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그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기술 융합이나 초연결 사회이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는 언급하기 조금 그러지만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화두이지요. 그리고 체계적 학습 관리 시스템을 그래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위에서 언급한 플랫폼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 2021년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정말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인구 구조도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나홀로족의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지방 도시는 정말 소멸될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서도요. 어떤 도시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또 어떤 도시는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비율이. 이런 어떤 변화 그리고 다양성에 따라서 미래학교도 운영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생태 및 환경 변화를 보시게 되면 기후위기, 감염병 등 생태 환경 및 전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갖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 무엇입니까? 그쵸.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도 중국은요. 석탄이라든지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주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포스코도요. 이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50년까지 수소 환원 방식으로 제조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유럽에는 자동차 판매할 때 이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방식으로 생산한 자동차이면 아예 벌금을 조 단위로 매길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증대하겠다. 이거는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과도 관련되지만요. 모든 사회 전반에도
적용되는 가치입니다. 지금 제일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ESG라고 볼 수 있어요. E는 environment,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S는 social,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G는 governance입니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그냥 돈 잘 벌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도 개선해라. 사회적으로 책임져라.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에까지 적용돼서 환경,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공존하고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교육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학습 형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비쿼터스적으로 온라인과 지역사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지역사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사회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모습이 다양화된다. 아주 쉽게는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유튜브 하면은 애들이 유튜브 한다고 보고 있으면, 아, 너 또 노냐?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가치로운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있고, 지역사회 어디서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뒷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2030 경기 미래교육이 던지는 질문과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래 사회는 어때요?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또 전 지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각자가 지닌 재능,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그것을 개발시키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되면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또 그것에 도전하면서 나의 인생, 나의 가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지요. 학생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여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전기차다, 수소차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업체가 배터리까지 다 생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내밀어서 협력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내고 함께 협력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갖춘 채로 다학문적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하는 역량을 길러야겠습니다.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나 학교나 정부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사와 학생의 정보 접근력에 있어서 차이가 미미합니다.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이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학생들이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는 거죠. 학습자의 흥미, 장래희망, 학습 이력,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진로 등은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그 결정 과정은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건데요? 바로 옆에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요.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 GLMS를 만들므로써 쉽게 얘기해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교육 플랫폼에선 뭘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며 또 선생님께서 개별 학습 평가와 또 피드백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또 아까 학습 격차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개인별 맞춤 학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게 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해서 피드백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쿠팡, 우리나라의 쿠팡까지도 이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EBS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갑자기 실시된 온라인 학습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낸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공공 클라우드의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했겠죠. 마침 기사로 2021년 초반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 클라우드 확산하겠다고 8천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고 그런 기사도 났고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질문, 어디서 배울 것인가에 관련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 제한적인 온라인 학습 등 지금까지의 배움 형태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뭐 사물 인터넷이나 AI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엣지 컴퓨팅 기술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배움 경로를 다양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 나와서만 공부하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 수업 외에 온라인 학습, 뭐 꿈의 학교, 몽실 학교, 꿈의 대학, 지역 연계 체험 활동 등 학교 안과 밖에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합하여 성장을 위한 총체적인 배움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제가 언급된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AI 융합, 디자인, 논리적 말하기 글쓰기 이런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또 꿈의 대학에서는 교육청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뭐 1학기, 2학기 경기 꿈의 대학에서 기초 간호 실습을 배웠다. 뭐 분야별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배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연계 체험 활동으로는 저희 학교에 한 동아리가 있는데 평화 통일 교육을 위해서 파주를 방문한다든지 고향에 있는 전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체험학습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실학교는 의정부가 유명하잖아요. 뭐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창업 과정이나 뭐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 아니면 마을 프로젝트를 해서 마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또 개선할 점을 찾아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 과정까지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몽실학교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총체적인 배움의 장들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생은 온라인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코로나19가 맨 처음 발발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6명이 모여서 그 코로나 발생 지점을 지도로 연결해서 제공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것을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양한 학생들과 협력해서 줌이나 뭐 미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학교란 무엇인가? 또 부제는 제 스스로 달아봤어요. 교사란 누구인가? 교사란 뭐 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정답을 아예 여기서 제시를 해놨거든요. 학교는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성, 윤리성, 공동체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공동체와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이번에 학생들이랑 실시간으로 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소감문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친구들의 진로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뭐 지역사회나 여러 곳에서 배움을 진행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는 필요한가? 예스. 왜 필요한가? 다양한 공동체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가 뭐 지식적인 것만 습득하고 흡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또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겠지요. 또 학생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좋은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떠올린 것이 이재정 교육감님이 3차 경기 미래교육 포럼에서 이야기한 광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분은요, 광장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조를 하셨어요. 만남의 장, 토론의 장, 우리가 만나서 프로젝트를 하는 장, 광장이 중요하다. 학교는 그러한 공간이나 자원이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까? 획일적인 학년제와 학급제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죠? 수업 시간에 대한 구분은 사라지고 시간표의 개념은 학생이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가의 의미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쪽을 펴시냐면 13쪽을 펴시게 되면 진로 맞춤형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 수요일에 보시게 되면 학교 수업도 있지만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도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온라인 기반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내가 뭐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개설되지 않은 여러 과목들을 내가 듣고 싶단 말이에요.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교육학이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지역과도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2쪽, 13쪽까지의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교사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면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준비하실 내용이라고 봅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에서 교사들은 일단 협업하며 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사들이 협업하고 공유를 하려면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사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대화도 나누고 내가 업무 처리한 것이 바로바로 업로드돼서 다른 교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재택근무든 아니면 뭐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 이 부분이 핵심이죠. 선생님은 누구인가? 첫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두 번째, 학습 이력을 관리하면서 잘 코치하는 선생님. 셋째,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상담해주는 선생님. 네 번째,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할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나는 무조건 잘 가르치는 선생님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스스로 예비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나는 어떤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번째,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기존에는요, 학부모님께서 뭐 휴가를 내신다든지 해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사람책으로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시간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우 제한된 분들만 오실 수 있었고 제한된 그런 영역의 분들과 아이들이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원격 수업 기간인데도 줌을 통해서 이분들의 강연을 듣고 배운 점을 발표하거나 질문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소감문을 작성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나운서분 그리고 코딩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영어 담당 과목인데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와닿겠어요. 아니면 현장에 실제 유튜브를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생생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직업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나 눈도 넓어질 수 있고 또 자기 진로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꿈꿔본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업가로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게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처럼 유명한 분들이 모든 학교에 다 가실 수 없지만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열어준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커버해서 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교과목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잘 푸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배움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자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해 줄 수 있을까, 맨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14쪽에 1번, 2번, 3번은 왜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이 새로운 내용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요.